안녕하십니까. 저는 프리스케일 반도체 코리아의 과장 이화선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코어IQ P1, P2 시리즈 플랫폼에 대한 관한 것으로 간략하게 제가 드릴 내용은 먼저 코어IQ에 대한 소개, 즉 코어 로드맵이나 코어 P1에서 P4 플랫폼들에 대한 소개, 그리고 저희 오늘 말씀드릴 주 내용인 P1, P2 시리즈의 어드밴티지, 즉 장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두 번째로 실제 이 제품으로 적용 가능한 타겟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여러 예 중에 세 가지로 저희가 예를 들 텐데요. 먼저 텔레콤 어플리케이션에서 주 LTE에서의 라인 카드나 컨트롤 카드 구성, 다음으로 SMB 라우터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마지막으로 엔터프라이즈 액세스 포인트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코어IQ P1, P2에 대한 디테일한 피처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블락 다이어그램을 먼저 보시고, 그리고 여러 제품들 간의 어떤 컴패리슨 테이블을 보시면서 제품에 대해서 서로 비교를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MPC85 시리즈 제품에서 또는 MPC83 시리즈에서 마이그레이션 하실 때 어떤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어 로드맵을 보고 계시는데요. 제일 밑에 왼쪽 제일 아랫부분에 있는 이 500 코어 V2 버전은 오늘 말씀드릴 코어IQ P1, P2에 내장이 된 이 500 코어의 버전이고요. 그다음에 이 500 코어 MC, 이 5500 MC가 점점 스케이블리티한 파워풀한 이제 플랫폼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차례차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500 V2 버전은 32비트 PPC 북 에코 버전을 채용을 한 코어고요. 플로팅 포인트에 관련돼서는 현재 SP 시그널 프로세싱 엔진, 그리고 DP FPU, 즉 더블 프리시전 플로팅 포인트 유니트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부적으로 쉐어드 버스 아키텍처를 목표로 해서 디자인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좀 더 업그레이드된 이 500 MC 코어는 현재 코어IQ P3, P4에 적용이 되었고, 디테일한 피처를 보시면 현재 아까 설명드린 이 500 V2 버전에서 V2 버전을 베이스로 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기능들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추가적인 기능으로는 하이퍼바이저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지원을 하고요. 즉 스큐어 부트나 안티 템퍼 디텍션 같은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더블 프리시전 플로팅 포인트 유니트를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500 코어 V2와 다르게 128K 또는 256K 바이트의 백사이드 LT 캐시를 각각 코어에 데디케이트한 백사이드 캐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4 엔트리의 MMU, TLB를 여러 가지 플렉서블하게 사이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이 500 코어 V2의 이제 쉐어링 버스 구조와 다르게 이제 이 500 코어 MC로 가면서부터 제품이 페리퍼럴 부분이 아주 복잡해지면서 내부적으로 코어넷이라는 그런 스위치 패브릭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어는 그런 부분을 서포트할 수 있게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보시는 이 5500 시리즈는 현재 저희가 올 초에 어나운스가 되었었고요. 마찬가지로 이 500 MC 코어의 기본적인 것들을 따르면서 추가적인 성능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이 500 MC나 이 500 V2는 이제 32비트의 아키텍처인데 이 5500은 저희가 최초로 64비트의 아키텍처를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퍼포먼스를 자랑하고 있고요.
추가적인 피처를 보시면 36비트 어드레싱이 가능해서 하나의 프로세서당 64기가바이트의 그 사이즈에 대해서 어드레싱이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풀스피드의 FPU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64비트 모드를 지원하기 위해서 확장된 브랜치 프레딕터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뭐 인티저나 플로팅 포인트 인스트럭처에서 추가적인 것들이 더해졌고요. 그리고 512K 바이트에 좀 더 아까 뭐 2500MC에서는 이제 256K 바이트였는데 좀 더 확장이 된 512K 바이트에 백사이드 캐시 L2 캐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30비트 아키텍처의 코어와 컴패터블하게 설계가 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은 기능이 이제 하이퍼바이저 피처나 트러스트 아키텍처 피처가 그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저희는 이렇게 코어를 다변화한 것은 이제 기존의 싱글 코어 플랫폼뿐만 아니라 멀티코어, 듀얼 코어 또는 멀티코어 플랫폼으로 쉽게 스케일러블하게 그 유저가 어떤 컴패터블하게 바뀔 수 있는 부분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 5500코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장에 내놓은 최초의 64비트가 가능한 그 코어로서 앞으로 그 여러 가지 LTE나 하이엔드의 어떤 퍼포먼스를 내는 그 네트워크 시장에 를 타깃으로 해서 내놓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뒷장에서는 이 각각의 코어가 적용이 된 뭐 코어 EQ P1부터 P5까지의 어떤 디테일한 피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프리스케일의 이제 인비디드 멀티 코어 프로세서고요. 즉, 이 제품들을 저희는 코어 EQ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MPC 시리즈라고 해서 많이 이제 파워 아키텍처,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서를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이 코어 EQ도 사실 MPC 시리즈와는 어떤 앞에 MPC 시리즈의 제품을 계승한다는 면에서는 동일하지만 저희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뭐 멀티코어, 듀얼코어, 멀티코어에 대한 시장의 요구에 맞게 제품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어떤 마케팅적인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또 그 파트네임을 보고 한눈에 어떤 제품의 특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저희가 새로운 코어 EQ라는 이름을 런칭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코어 EQ라는 이름 아래 여러 가지 멀티코어 제품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먼저 코어 EQ는 그래서 P1에서 P5로 구성이 되는데요. 코어 EQ P1, P2, P3, P4 이렇게 이름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패밀리마다 또 여러 가지 각 제품마다 또 여러 개의 소제품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코어 EQ P1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코어 EQ P1은 보시다시피 이제 여러 가지 제품군이 있는데 사실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파트 넘버를 보시고 어떤 제품을 좀 파악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P1과 P2 앞에 이제 첫 번째 자리의 숫자는 그 주파수의 레인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P1에서 P5로 P5로 갈수록 주파수 성능이 높아진다고 좀 더 하이엔드 디바이스로 간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셋째 자리에 이제 뭐 2도 있고 1도 있고 4도 있고 8도 있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내부 코어의 개수를 의미하는 것으로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P1012 같은 경우는 코어가 그 하나인 이제 프로세서를 의미하고 뭐 P4080 같은 경우는 코어가 8개인 그 프로세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어 EQ P1 같은 경우는 5W 이하의 그 소모 전력으로 800MHz의 CPU 성능을 나타내는 디바이스들이고요. 이 제품들이 타겟하는 것들은
어떤 코스트 이펙티브한 제품의 저전력으로 구성이 되어야 하는 그냥 플랫폼의 적당한 제품이고요. 코어 IQ P2는 한 10W 정도의 전력에 1.2기가, 한 코어당 1.2GHz의 CPU 성능이 가능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뭐 베이스 스테이션이나 VIP 멀티미디어 게이트웨이 등에 다양하게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코어 IQ P3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저희가 2500 MC 코어가 적용이 되는 제품이고 15W 정도의 전력에 1.5GHz까지 한 코어당 1.5GHz의 CPU 퍼포먼스를 낼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와이어리스 또는 와이어라인 인프라스트럭처 시스템에서 데이터와 컨트롤 플레인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프로세서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시다시피 액세스 게이트웨이나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뭐 LTE나 아니면 와이브로 시스템의 채널 카드나 컨트롤 카드로도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5, P4는 그 상위에 이제 그 퍼포먼스를 내는 제품들로 여러 가지 제품군에 사용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특히 P1, P2의 오늘은 특별히 P1, P2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왜냐하면 P1, P2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결국에는 가격적인 그런 코스트 이펙티브 효과도 있고 그리고 좀 더 소모 전력에 대한 피처도 가지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어 성능은 800MHz에서 1.2GHz까지 가능하고 또 싱글 또는 듀얼 코어로도 제품이 가능하고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이 제품군들이 어떤 스케일러블하게 확장이 가능한데 그 칩들이 하나의 패키지를 사용하고 이제 핀투핀 가능한 디바이스들이기 때문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그 변화 없이 그 아주 간단한 마이그레이션만으로도 쉽게 로엔드부터 하이엔드까지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좀 뒷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P1011, P1020, P2010, P2020은 그 하드웨어적으로 핀 컴패터블한 디바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장점에 대해서는 이 가장 스케일러블하게 P1010에서 P2020까지 이렇게 그 시스템 요구사항에 맞게 스케일러블하게 확장하실 수가 있고요. 이 확장함에 있어서 하드웨어 PCB나 소프트웨어 부분을 리유즈가 가능하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가격이나 그 개발 기간 등을 확연하게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피처들이 조금씩은 이제 다른데 이 부분은 뒷장에서 그 디테일한 피처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때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린 내용이긴 한데요. 그 P1, P2를 이용해서 적용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네트워킹, 텔레콤, 인더스트리얼 여러 가지 사실 모든 전자 제품에 적용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네트워킹 관련돼서는 라인 카드 컨트롤러, 그다음에 와이리스 액세스 포인터, 그다음에 비즈니스 유닛 게이트, 텔레콤에서는 여러 가지 인프라스트럭처의 그 컨트롤 카드, 라인 카드, 그리고 인더스트리얼에서는 로보틱스나 여러 가지 복합기, 프린터 등의 여러 방면에서 사용 가능하십니다. 저희가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현재 3G 네트워크에서 앞으로 이제 4G 또는 LTE가 가미된 이제 3G 네트워크 이런 그 변화할 수 있는 형상에 대해서 보고 계시는데요. 한마디로 보시면은 기존에 여러 가지 이제 프로토콜 계층들이 섞여 있고
좀 3단계나 4단계로 이렇게 복잡하게 계층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LTE나 4G로 가게 되면은 그런 여러 가지 프로토콜이 IP로 다 통합이 되고, IP 프로토콜로 통합이 되고, 어떤 여러 계층이 생략이 되고, 하나의 계층에서 많은 일을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런 피처가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 프로세서에서 요구되는 사항은 당연히 유저가 원하는 데이터 레이트를 보장을 하기 위해서 CPU의 퍼포먼스가 증가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포워딩 한다거나 이제 데이터를 트랜스포테이션 할 때 드는 어떤 지연성, 레이턴시를 줄여야 되겠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하이엔드의 페리퍼럴들이 많이 치칩에 많이 인티그레이션이 되어야만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시스템이 단순화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하나의 버짓이나 하나의 어떤 같은 조건에서도 더 많은 프로세싱을 낼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칩을 저희가 솔루션을 제공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처리를 해야 되는 프로토콜이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시스템이 좀 더 지능화 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뒷받침하기 위해서 저희는 프로세서 단순히 반도체만 제공하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코시스템을 통해서 유저한테 필요한 모든 필요한 방법이나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토탈 솔루션으로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 예로 지금 LTE의 베이스밴드 어플리케이션을 보고 계시는데요. 백밴드로 지금 기가빗 이더넷이나 또는 시리얼 래피드 IO 인터페이스로 고속의 이제 고속의 그런 데이터 레이트가 필요한 인터페이스가 되겠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500mbps의 데이터 레이트가 요구가 되는 백플랜에 저희 코어IQ 이제 예를 들어 2020이라는 디바이스를 붙이게 되면 P2020에서는 내부적으로 이제 맥이나 스케줄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처리를 해서 고성능의 페리퍼럴인 래피드 IO, 시리얼 래피드 IO, 원레인이나 포레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DSP와 붙게 됩니다. DSP 성능에 따라서, 그러니까 리퀘어먼트에 따라서 여러 개의 DSP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시리얼 래피드 IO, 브릿지나 스위치가 붙게 돼서 여러 개의 DSP와 인터페이스가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아시다시피 시리얼 래피드 IO나 PCI 익스프레스 같은 고속의 이런 인터페이스들이 이런 시스템이 좀 더 고속화되고 어떤 하이 레이트로 갈수록 필요하게 되는데 저희 코어IQ 디바이스들은 이미 예전부터 PCI 익스프레스나 시리얼 래피드 IO를 많이 적용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어떤 레이턴시나 어떤 안정성의 면에서는 다른 CPU나 그런 면보다는 아주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예로 라인카드 컨트롤 플레인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기가빗 이더넷 인터페이스로 매니지먼트 포트로 이더넷 포트가 연결이 되겠고, 그리고 기가빗 이더넷 스위치를 통해서 이더넷 관련된 패킷을 처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I/O 디바이스들과는 코어IQ를 통해서 PCI 익스프레스 포트를 통해서 각각 연결이 되어서 여러 가지 붙는 라인 카드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그래서 요점은 저희가 코어IQ 내부에 어떤 아주 파워풀한 퍼포먼스의 코어가 내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어떤 일반적인 인터페이스뿐만 아니라 기가빗 인터페이스, 그다음에 PCI 익스프레스 인터페이스, 시리얼 래피드 IO 인터페이스, 그런 고성능의 페리퍼럴 인터페이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성과 어떤 레이턴시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SMB나 브랜치 오피스 라우터의 경우는 이제 기업용이나 이제 그런 소호용의 그 게이트웨이가 되겠는데요. 게이트웨이 또는 라우터가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 P1020 디바이스가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USB USB 컨트롤러나 기가빗 이더넷 컨트롤러, 그리고 그 보이스 인터페이스를 위한 TDM 인터페이스, 그리고 와이파이 카드를 꽂을 수 있는 PCI 익스프레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이런 그 제품 블락이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실제로 구현 가능한 어떤 피처에 대해서 보시면, P1020은 듀얼코어이기 때문에 듀얼코어를 AMP로 구성을 하셔갖고, 하나의 코어는 어떤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 용으로 데디케이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나머지 한 코어는 실제 이더넷 패킷을 처리하고 어떤 데이터 플랜에 대해서 처리하는 을 담당하는 코어로 이렇게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이 퍼포먼스의 라우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희 P1020 내부에 그 시큐리티 엔진이라는 하드웨어 액셀레이터가 있어서 이런 파이어월나 VPN 같은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하실 때 그 내부에 그런 피처를 사용하시면 CPU 리소스도 줄일 수 있고 어떤 퍼포먼스도 좀 더 증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바처럼 와이어리스 802.11n을 만족하는 그 PCI 익스프레스 와이파이 카드를 저희 1020 PCI 익스프레스 포트에 꽂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TDM 포트를 통해서 외부에 슬릭을 붙이셔서 VoIP 서비스를 위한 보이스 인터페이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가 코어IQ를 SMB 오피스 라우터에 적용함에 있어서 장점은 P10 현재는 이제 예로서는 1020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4개의 핀 컴패터블한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가격이나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맞게 스케일업을하게 제품을 구성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45나노미터의 한 8와트 이하의 소모 전력을 내는 제품으로서 어떤 열적인 그런 디자인 하시는데 좀 더 심플하게 제품을 구성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품에 힐싱크만 달아주시면은 팬 없이 동작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팬 없이 디자인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페리퍼럴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가빗 이더넷까지 지원 가능한 포트가 2포트가 제공이 가능하고, USB나 TDM, PCI 익스프레스, 레피드 I/O, DDR2, DDR3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이제 요구되는 인터프라이즈 와이어리스 액세스 포인트인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스마트폰이나 포터블 그런 디바이스들을 통해서 무선 통신은 이제 기본적으로 요즘은 요구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가정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이나 그런 기업이나 큰 빌딩 안에 와이어리스 랜 액세스 포인트가 좀 더 요구가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시장이 좀 더 많이 이제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코어IQ P1020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어플리케이션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P1020은 PCI 익스프레스 원레인으로 PCI 익스프레스 포트를 2포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포트에 PCI 익스프레스 카드를 꽂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2개의 와이파이 인터페이스를 해서 컨커런트하게 2개의 밴드 2.5 GHz나 또는 5 GHz 밴드를 듀얼로 구성을 해서 컨커런트하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가빗 추가적으로 이제
와이파이 인터페이스뿐만 아니라 기가빗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쪽 부분은 WAN 인터페이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라우터의 기능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시 한번 P1020을 가지고 엔터프라이즈 와이어리스 랜 액세스 포인트를 구성하시는 데 있어서 장점은 저희가 그 파워 오버 랜도 저희 레퍼런스 어플리케이션에 보시면 파워 오버 랜 PoE도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레퍼런스 보드에서 실제로 저희 와이파이 카드를 저희 협력하는 파트너 관계를 맺고 실제로 와이파이 칩셋 업체와 함께 저희 쪽에 같이 레퍼런스 보드에 장착을 시켜서 어떤 퍼포먼스 측정도 가능하시고, 현재 저희가 시험해 본 결과로는, 거의 낼 수 있는 최고의 퍼포먼스만큼 현재 그런 퍼포먼스가 나온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코어 IQ P1, P2 시리즈 또는 이제 전체 P1에서 P5까지의 제품군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그 제품을 이용한 어플리케이션, 사용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 제품을 어떻게 구성을 해서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가능한지 살펴보았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각 P1, P2 시리즈들의 디테일한 피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2020의 블락 다이어그램을 보고 계시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P2020은 주파수가 이제 1.800MHz에서 1.2GHz까지 프로세싱이 가능하시고요. 세 번째 자리에 2기 때문에 당연히 듀얼 코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 512K의 L2 프런트 사이드 캐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L2 캐시를 SRAM으로 컨피그레이션도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내부의 이 500코어와 그다음에 시스템 버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페리퍼럴들이 붙게 되는데, 그 페리퍼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4비트 또는 32비트의 DDR2, DDR3가 가능하고요. DDR2나 DDR3의 레이트는 800MHz의 데이터 레이트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내부에 시큐리티 엔진이 붙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VPN이나 파이어월 어플리케이션에서 그런 IP 시큐리티 관련된 패킷을 처리함에 있어서 이 엔진을 사용하시게 되면 하드웨어적으로 어떤 오프로드 기능이 있어서 CPU 리소스나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인터럽트 컨트롤러나 타이머, GPIO, UART 부분은 기본적으로 제공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플래시 메모리나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서포트하기 위한, 그리고 또는 FPGA와 같은 그런 로컬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한 16비트 로컬 버스 컨트롤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USB 호스트 컨트롤러가 인터페이스가 제공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SPI 컨트롤러, 시리얼 페리퍼럴 인터페이스 컨트롤러가 가능해서 SPI 시리얼 플래시에서 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피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SD 카드나 이런 부분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SD MMC 카드 컨트롤러가 내장이 되어서 마찬가지로 SD 카드에서 부팅할 수 있는 그런 피처들도 제공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개의 기가빗 이더넷까지 서포트하는 이더넷 컨트롤러가 내장이 되어서 여러 가지 WAN이나 LAN을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더넷 컨트롤러에 인핸스된 피처로는 파서나 필터, QoS, IP 책섬의 오프로드 기능이 있고요. 로스리스 플로우 컨트롤 등 그런 여러 가지
인핸스된 이더넷 컨트롤러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IEEE 1588 버전 2라고 해서 이더넷 포트를 통해서 시스템 간의 클락 동기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규격인데요. 저희는 내부에 이더넷 컨트롤러 내부에 이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타임스탬프 기능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서포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피르 IO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지금 시리얼 레피르 IO가 존재해 있고요. 그리고 또 세 개의 PCI 익스프레스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네 개의 사실 피지컬한 서데스 IO를 통해서 PCI 익스프레스 세 개의 PCI 익스프레스 또는 시리얼 레피르 IO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플렉서블하게 구현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저희 매뉴얼이나 하드웨어 스펙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45나노의 이제 공정을 사용하고 있고요. 코어 볼테이지는 1.05V, 그리고 온도 스펙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가 0에서 125도, 만약에 인더스트리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0에서 125도의 환경에서 동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파워 같은 경우는 아까 맥스 1.2기가에서 8W 정도의 소모 전력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칩 같은 경우는 현재 제가 최근에 바로 확인한 바로는 현재 제너럴 샘플링이 가능하고요. 올해 말에 저희 퀄리피케이션이 마무리되는 대로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P2010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부분의 내용과 일치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핀 컴패터블한 디바이스고, 내부적으로 다른 부분은 이제 P2010이기 때문에 이제 싱글 코어가 있고, 그래서 코어가 하나 빠져 있는 형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P1020 같은 경우는 앞에서 설명드린 2020과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대신에 CPU의 주파수가 533에서 800메가, 그러니까는 2020 같은 경우는 800에서 1.2기가였는데, 얘는 이제 맥시멈이 이제 800MHz가 되는 거고요. 내부의 캐시 사이즈나 이런 부분도 좀 약간 다르고, 그리고 큰 차이점은 하이 페리퍼럴 부분인데요. 얘는 지금 PCI 익스프레스 포트가 데디케이트하게 2개만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러니까 레피르 IO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PCI 익스프레스 포트보다는 레피르 IO가 가장 좀 더 고속의 그런 페리퍼럴인데,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레피르 IO가 필요 없는 그런 좀 더 미들엔드나 그런 어플리케이션에서는 P2020보다는 P1020으로 사용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소모 전력도 아까 800MHz에서 한 5.2GW의 소모 전력을 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제품의 일정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2020과 마찬가지로 현재 샘플링이 가능하고 올해 말에 퀄리피케이션이 끝나는 대로 양산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1010 같은 경우도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에서 이제 제품 내부적인 것들이 조금 리덕션 된 형상이고요. 800MHz CPU 성능의 이제 싱글 코어 제품이고,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 2020, 2010, 1020, 1011은 다 핀 컴패터블한 디바이스고,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프로토콜 측면에서는 이더넷 컨트롤러만 내장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P1021이나 P1012 디바이스는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퀵 엔진이라는 리스크 엔진 컨트롤 프로세서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기가빗 이더넷 패킷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TDM
이나 유토피아 ATM 인터페이스가 필요한 경우에 내부의 그 컨트롤러 통해서 그런 프로토콜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퀵 엔진이라고 해서 예전에 혹시 CPM이라고 MPC 82 시리즈나 MPC 85 시리즈에 그 커뮤니케이션 CPU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서라고 알고 계시는데, 그 CPM이라는 모듈이 있었는데 그게 좀 인핸스된 피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퀵 엔진은 여러 가지 레거시 인터페이스나 프로토콜을 서포트하고, 그리고 어떤 CPU 리소스 없이 이거를 마이크로 코드화 되어 있는 피처로 그런 프로토콜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CPU 퍼포먼스를 줄이고, 그다음에 그 성능을 최대한 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가능한 프로토콜로는 그 TDM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HDLC 서포트, 그리고 유토피아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ATM 서포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1021과 1012와 마찬가지로 1012는 아까 말씀드린 1021의 이제 싱글 코어 버전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퀵 엔진 피처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TDM 인터페이스, ATM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1021, P1012에 대해서 좀 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4G나 LTE가 엠발브된 3G에서는 이제 올 IP로 가기 때문에 기존의 ATM이나 이제 그런 부분, HDLC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프로토콜을 처리하는 부분이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또 의외로 여러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서 또 컨버전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또 기존의 프로토콜인 ATM이나 HDLC 이런 부분들을 서포트를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피처들을 제공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매뉴얼이나 하드웨어 스펙 또는 저희 마이크로 코드 스펙을 참조를 하시면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설명드린 코어IQ P1, P2의 어떤 여러 가지 제품들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떤 테이블로 좀 저희가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P1011, P1020, P2010, P2020은 이제 핀 컴패터블한 디바이스들이 되겠고요. CPU 비교를 보시면 P1 시리즈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주파수가 800MHz의 리미테이션이 있고, 그와 다르게 P2 시리즈들은 이제 1.2GHz까지의 성능을 내게 되겠고요. 그리고 같은 제품 안에서도 싱글코어, 듀얼코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1 같은 경우는 이제 256K의 L2 캐시가 있고, P2 같은 경우는 512K의 L2 캐시가 있게 되고요. DDR이나 메모리, 이더넷 컨트롤 부분에서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P1010이나 P1 시리즈는 TDM 포트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P1과 P2에 이렇게 TDM 포트가 있고 없고를 구분 짓는 이유는, 저희가 P1으로 타겟한 어플리케이션이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SMB 그 라우터에서 그 VoIP를 위한 이제 TDM 인터페이스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사실 P1 시리즈들이 그 소호 라우터에 좀 더 치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다르게 P2 시리즈는 시리얼 레피드 IO가 존재합니다. P1 시리즈는 없고요. 그 말은 이런 디바이스들은 좀 더 네트워크적인 그런 라인 카드나 컨트롤 카드에 좀 더 오리엔트 되어 있는 디바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기존의 그 파워키 프로세서에서 저희가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 코어 IQ 디바이스로 갈 때에 어떤 마이그레이션 하실 때의 전략인데요. 전략에 대해서는 좀 더 나중에 그 뒷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하나 어떤 제품에 대해서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 이것은 이제 P1, P2 시리즈가 저희 전체 프로세서 로드맵 상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MPC 83 시리즈나 MPC 85 시리즈들이 로엔드부터 하이엔드까지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는데, 그 새로운 코어 IQ P1, P2로 해서 좀 더 높은 성능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디바이스며, 이제 그 MPC 83 시리즈나 85 시리즈들은 각각 각각 용도로만 사용하실 수가 있고, 핀 컴패터블이 되지 않았던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MPC 831X로 설계를 했다가, 좀 더 하이엔드로 필요하게 되면은, 아예 그냥 PCB를, 최소 마이그레이션에서 가능하시지만 사실 PCB를 재사용하신다거나 소프트웨어 재사용하시기는 불가하셨는데, 저희 장점은 이런 디바이스들이 그전 제품들과 다르게 하나의 그 플랫폼을 이용하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향후에 더 하이엔드의 어떤 시스템 구성이 필요하실 때는 저희가 P4080이라든지 P50 시리즈, P30 시리즈, 내부 코어가 4개 이상 되는 그런 아주 높은 하이엔드의 고성능의 이제 CPU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제품으로도 쉽게 또 마이그레이션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보시다시피 저희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파워킥이라는 제품으로 네트워크나 소호용으로 또 라우터용으로 제품을 많이 출시를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제 시장이 커가는 그런 요구사항에 맞춰서 계속 제품을 다양화하고 다변화해서 그런 시장의 요구사항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실제 MPC 8313이나 MPC 834 시리즈 또는 MPC 832로 837X 시리즈, 기존에 나와 있는 83 시리즈에서 코어 IQ P1으로 마이그레이션 하실 때의 어떤 시나리오, 그다음에 전략인데요. 83 시리즈나 831 시리즈나 837 시리즈는 현재 시장에서 네트워크 MVR, 그래서 네트워크 비디오 레코더, DVR,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 즉 시큐리티나 이제 비디오 서베일런스 시장에서 많이 양산이 되고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제품들이 이제 향후 내년 제품이나 혹은 좀 더 하이엔드 제품으로 가실 때 P1010, P1011, P1022로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기존에 하시고 있는 퍼포먼스에서 1.5배, 많게는 3배 이상 그런 퍼포먼스의 증가를 기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어 IQ P1과 아까 파워킥 2 프로, 즉 MPC 83 시리즈와의 비교 장표입니다.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큰 장점은 코어 IQ P 시리즈는 256K에 L2 캐시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고요. 기존의 제품들은 이제 L1 캐시들만 존재를 하게 되고, L2 캐시가 있음으로 해서 실제 익스터널 메모리로 가야 되는 그런 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레이턴시나 어떤 퍼포먼스 디그레이션을 확연히 줄일 수 있어서 정말 CPU 코어가 단순히 높아짐으로 인해서 얻는 장점 더하기 내장 L2 캐시가 내장되어 있음으로써 얻는 그런 퍼포먼스 증가가
가 있겠고요. 그래서 두 가지 요소가 복합이 되어서 기존의 CPU에서 보다 한 3배 이상의 어떤 퍼포먼스 증가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플로팅 포인트 관련돼서는 83 시리즈에서는 어떤 그 소프트웨어적으로만 그 플로팅 포인트가 지원이 됐었는데요. 코어 IQ에서는 하드웨어 플로팅 포인트뿐만 아니라 그것도 더블 프리시즌 플로팅 포인트라고 해서 어떤 플로팅 포인트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필요한 부분에서 어떤 아주 큰 그 퍼포먼스가 늘어나게 되겠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밉스 같은 경우는 수치적으로 딱 비교 가능하신데요. 기존 제품은 이제 83 시리즈나 MPC 82 시리즈 같은 경우는 한 주파수당 밉스를 2배 정도, 한 2배? 그러니까 2 곱하기 2를 하시면은, 그러니까 2가 사실 2가 한 1.9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이와 달리 이제 P1 시리즈의 이 500호화는 한 메가헤르츠당 한 주파수당 2.3의 디믹스 퍼포먼스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3680 밉스 정도의 최대 3800 밉스의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단순히 비교해서 기존의 MPC 2300호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MPC 83 시리즈나 MPC 82 시리즈는 2300호화라는 코어를 쓰고 계시는데 2300호화는 2500호화는 2300호화보다 한 20% 이상의 어떤 퍼포먼스가 증가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 페리퍼럴들도 지금 고성능의 어떤 페리퍼럴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또 얘가 45나노 테크놀로지다 보니까 패키지 사이즈도 작아지고 소모 전력도 좀 더 작아지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존에 사용하시는 것보다 좀 더 만족스러운 그런 요구 사항을 제공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가격적인 면도 신제품이긴 하지만 45나노 테크의 그런 공정을 이용하다 보니까 기존에 쓰시던 것보다 아마 신제품 면에서는 가격도 더 절약이 되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좀 더 좋은 CPU를 쓰시면서 가격은 좀 더 베네핏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MPC 85 시리즈를 사용하시는 데서 코어 IQ P2로 가실 때의 어떤 마이그레이션 시나리오와 전략인데요. 기존의 8544에서 P2010으로 가실 때는 당연히 이제 듀얼 코어로 가기 때문에 어떤 프리퀀시 성능이 좋아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코어 IQ는 DDR3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8544나 이제 8548에 지원하지 않았던 DDR3를 지원을 함으로써 어떤 좀 더 고성능의 메모리 인터페이스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싱글 코어 제품들이 857이나 8548이나 이런 8544 또는 857는 이제 듀얼 코어이긴 하지만 이런 CPU로 어떤 싱글 코어로서의 성능, 즉 얘가 1.3기가 정도의 퍼포먼스를 내는데 더 이상의 사실 높은 제품으로는 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코어 IQ로 오시게 되면, 코어 IQ로 마이그레이션 하시게 되면은, 듀얼 코어 성능에, 그리고 스케일러블한 퍼포먼스를 내는 제품으로, 인터페이스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45나노 테크이기 때문에 비슷한 성능 대비, 파워는, 소모 전력을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앞에서 설명드린 P2와 코어 IQ P2와 파워킥 3의 즉 MPC 8호 시리즈의 그 비교 장표인데요. MPC 8544 같은 경우는 이제 1.067MHz의 그 CPU 성능이 리미테이션이었는데 P2010 같은 경우는 이제 1.2GHz의 CPU 성능을 내실 수가 있고 8548 같은 경우는 1.3GHz임에 불구하지만 이제 싱글 코어였는데 P2020은 이제 듀얼 코어로 가실 수 있기 때문에 한 2배 정도의 성능이 향상이 되겠고요. 그리고 L2캐시 같은 경우는 그 512K의 그 L2캐시가 기존의 그러니까 8548 같은 경우는 256K였는데 2010이나 2020에서는 512K의 캐시가 L2캐시가 존재를 하게 되겠고요. 가장 큰 다른 점이 이제 DDR2나 DDR3가 DDR3도 이제 서포트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더넷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3개의 이더넷 컨트롤러 가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코어 IQ 사실 P2가 어떤 피처 하나를 따져 보시면은 그러니까 8548이나 8572보다는 좀 또 떨어지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왜냐면은 저희는 이제 코어 성능을 높이면서 어떤 페리퍼럴 측면에서는 오히려 꼭 필요한 부분만 남겨둠으로써 가격이나 어떤 패키지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맞게 좀 제품을 심플리파이 하면서도 좀 더 고성능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이 장표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요, 그, 로컬 버스 컨트롤러가 이제 기존에는 8호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제 32비트까지 지원됐었는데, P2 시리즈에서는 이제 16비트만, 로컬 버스가 16비트만, 제공이 되어서, 사실 요즘에는 사실 로컬 버스로 많이 칩들이 붙진 않는데, 기껏해야 랜드 플래시나 노아 플래시 같은 것들이 붙어서, 16비트면 충분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는, 에이직이나, FPGA 같은 것들이 고성능으로, 고속으로 30비트까지 지원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피치 못하게, 기존에 이제 8호 시리즈나, 이제 저희 P3나 P4로, 제품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에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그런 반도체만 만들어서 드리는 회사는 아니고요. 그 칩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관련된 소프트웨어 그리고 하드웨어 솔루션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저희가 여러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서 제품을 가지고 처음에 설계를 하실 때 저희가 이미 어떤 검증이 된 그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시작을 하신다면 시간이나 어떤 비용을 충분히 줄일 수가 있고 또한 과제를 수행하시면서 맞닥뜨리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또 프리스케일 코리아에 있고요. 또 관련되신 여러 같이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저희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 문의를 하시거나 또는 대리점이나 이제 여러 컨택 포인트를 통해서 저희 쪽에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런 사항을 잘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서 최대한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그 커스텀한테 좀 더 많이 친숙하게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코어 IQ에서 제공되는 OS는 RTOS나 윈드리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오픈 소스 리눅스를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프리스케일인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거는 LTIB BSP 형태로 오픈 소스, 오픈 커널을
가지고 저희 레퍼런스 보드에 그 포팅을 해서 드라이버 보드에 관련된 이제 드라이버나 그다음에 그 컴파일해 줄 수 있는 툴체인이나 관련된 다큐멘테이션을 다 포함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툴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공짜로 드리는 거고요. 웹상에서 쉽게 그 릴리즈 될 때마다 저희 웹상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레퍼런스 보드 같은 경우도 저희 쪽에 문의를 하시면은 그런 여러 가지 좀 하드웨어 형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레퍼런스 보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관련돼서는 그거와 함께 그 레퍼런스 보드에 하드웨어 스케매틱이나 매뉴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험 리스트 이런 것들까지 다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를 컨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코어 IQ P1과 P2 시리즈의 장점을 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그 발표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그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에 저희 레퍼런스 보드를 적용을 해서 저희가 퍼포먼스 측정이나 어떤 성능을 비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저가 어떤 제품을 설계하실 때 쉽게 다가서실 수 있고 또 시장에 빨리 제품을 내놓으실 수 있게 저희는 이미 그런 에코시스템을 통해서 제품을 내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코어 IQ 1에서 3까지 쓰고 계시는 커스터머에서 그 기존의 그런 피처들을 다 새롭게 추가한 부분도 있지만 많이 재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쓰시는 제품에서 쉽게 코어 IQ 1, 2로 넘어오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성능의 2,500 코어에 메가헤르츠당 2.4 밉스의 성능을 내는 2,500 코어를 채택함으로써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제품보다 고성능의 CPU 성능을 내는 제품이고요. 그래서 여타의 다른 회사의 어떤 멀티코어 제품들보다 코어 수는 더 적지만 성능을 비교했을 때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아마 벤치마크 자료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45나노의 이제 저전력 기술을 이용을 해서 그 팬 없이 제품을 구성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열적인 그런 부분 설계에 있어서 좀 심플리파이 했기 때문에, 그런 열 관련된 솔루션에 대해서 비용을 절감하실 수가 있고, 또 그에 따라 시스템의 릴라이블리티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설명을 드릴 때 그 내용을 좀 참고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파워킥 시리즈는 그 열의 그 특성이 0에서 이제 95도나 105도 정도인데요. 아까 그 보시면은 0에서 일반적인 커머셜 제품이 0에서 125도였습니다. 그 말은 좀 더 열에 대해서 얘가 좀 더 이제 룸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과한, 좀 월스한 케이스에 대해서도 칩은 좀 더 견딜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열 관련된 그런, 솔루션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파워풀한 코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페리퍼럴, 즉, 기가빗 이더넷, TDM, USB, SD, 플래시 컨트롤러, 그다음에 PC 익스프레스, 레피드 IO 이런 부분들이 총 인티그레이션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사실 모든 전자 어플리케이션에 사용 가능한 그런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피처들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가장 큰 이제 그런
장점인데, 그, 하나의 패키지, 하나의 그 하드웨어 플랫폼에서, 최대 6배의 퍼포먼스까지 낼 수 있는 그런 칩들을 하나의 플랫폼, 하나의 하드웨어 형상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플랫폼이나 소프트웨어를, 재활용하실 수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비용 절감이나 그 기간 단축을 이루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듀얼 코어나 싱글 코어 제품들이다 보니까 그 하나의 제품을 2개 이상 쓰시지 않아도 한 칩으로 내부에 듀얼 코어나 그런 제품을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 제품이 소량화 이제 그 컴팩트화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제품을 제작하실 때 공간적인 제약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하나의 솔루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코어IQ P1, P2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 그리고 그와 함께 이제 타겟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 제품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어떻게 마이그레이션 하실 수 있는지, 또 어떤 제품을 선택하실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코어IQ P1, P2는 결과적으로, 마지막으로 좀 강조하고 싶은 것들은, 현재 다른 다른 어플리케이션에도 많이 사용이 되지만, 현재는 이제 와이어리스 랜 LP나 그 SMB 라우터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이제 그 무선 패킷이나 무선 이더넷 패킷 같은 것들을 많이 처리함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댁내에 여러 가지 그 요구사항, 즉 미디어 서버나 나스,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저희 앞으로 그 스마트 게이트웨이나 스마트 그리드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서 댁내에 또 게이트웨이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런 어플리케이션에 가장 최적화된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발표를 가진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발표를 통해서 많이 저희 제품에 대해서 많이 친숙해지셨을 거라고 이해가 되고, 앞으로 제품을 많이 한번 그 리뷰를 해보시고 궁금사항이나 이제 필요사항 있으시면은 저나 아니면 프리스케일 코리아를 컨택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발표를 마치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